이 야구라 멘트가 정말 예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스토브리그 죽으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비볼드 비쿨 너무 감사하다는 거. 비볼드 비쿨? 비볼드 비쿨 우리 흰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하얀색 계통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보내주실 때는 사복으로 입을 걸 보내주실 때는 흰색 계통으로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그나저나 네. 지난주 우리 직문즉답 저희가 약간 번외편으로 연애에 대해서 몇 가지 했잖아요. 자리가 약간 낮잖아요. 기분 좋다 이거. 되게 우러러보네. 위에서 딱 이게 아니, 약간 위에 눌러보니까 근데 오늘 괜찮네요 각도가. 우리가 2023 시즌을 대비해서 지금 장소를 옮긴 겁니까? 아니 저쪽 원래 우리 찍던 데가 이상하게 지금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순아의 그 연애 상담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좀 몇 개 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좀 기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댓글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산 물개님께서 질문 드립니다. 구단별 외부 FA 영입은 최대 3인으로 알고 있는데 2군 FA나 사인 앤 트레이드로 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요게요. 네. 제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구단별 FA 그 외부 영입은 최대 3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3인이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일연도 FA 권리를 행사하는 선수가 1명에서 10명일 경우에는 각 구단마다 1명씩밖에 영입이 안 되고요. 네. 11명에서 20명이 될 경우에는 2명씩. 그리고 21명에서 30명이 만약 권리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3명까지 가능하고요. 31명 이상이면 구단당 4명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권리 신청을 행사한 선수가 21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군 네. FA나 사인 앤 트레이드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인데. 이거 3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인 앤 트레이드가 아마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겠죠. 네. 그리고 2군 FA는 아마 1군 FA와 별개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원소속 구단하고 사인을 하고 트레이드로 영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드 이게 한 거죠. FA 영입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별개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김홍우님이 질문하셨는데 FA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면 계약금은 원 구단에서 주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영입하는 구단에서 영입하는구나.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가 예전에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이제 키움에서 이제 LG로 이제 이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 조건을 아마 이제 LG 쪽에서 LG랑 협상을 한 다음에 이제 키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LG로 트레이드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그 계약 조건을 LG 쪽하고 같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LG에서 그 계약 조건을 맞춰주고 거기에 맞는 선수를 키움에 보내는 거죠. 키움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LG 쪽에서 이제 김민성 선수에게 계약금과 연봉을 지급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영입하려는 구단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무농약님께서 질문인데요. 무농약이면 농약이 아니죠.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농약이야. 무농약이면 뭐예요? 농약이 아니란 얘기는. 무기농. 네? 무기농이시니까.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인가. 무농약은 농약이 아니란 얘기면 농약이 아니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자, QB2971님께서 장스나님께 질문 드렸는데요. 리그 후반기 2연전 폐지가 되고 3연전으로 개편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 팀 구장별 이동거리가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팀에 조금 유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좀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존에보다는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훨씬 유리하지.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2연전 이동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팬들은 야 돈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뭐 좀 그렇게 간다고. 우는 소리 하냐. 그런데 사실 잦은 이동으로 체력이 고갈이 되면 경기력과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착하게 되면 네.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 이동하게 되면 거의 새벽 3시 막 이렇게 도착을 새벽 되잖아요. 3시 됐고요. 저는 서울 부산 가고 막 저는 제가 롯데에 있을 때 서울 경기 끝나고 저희 씻고 넘어오니까 집에 가니까 5시 된 적도 있어요. 와. 5시, 5시 반. 그러면 이제 경기력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들이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경기 질적인 문제가 맞아. 연관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2연전 폐지를 그동안 주구장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자, 이어서 KBLEB님께서 원태인 소용준 선수 비교하다가 투심이 있어서 소용준 선수가 더 작은 구장에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투심이랑 포심의 차이는 던질 때 실밥 방향이 4개냐 2개 차이인가요? 일단 요거 맞죠?
4개냐 2개냐 차이 아닌가요? 그 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어요. 공 있어요? 투심. 자 투심을 잡게 되면 요렇게 투심입니다. 요게. 실밥을 심이라고 하니까. 네, 요게 환심, 투심. 그리고 요렇게 잡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손가락들은 실밥에 걸치는 데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투심이에요. 네. 근데 포심은 자 손 보세요. 손 되게 크다. 하나, 둘, 셋, 4개가 걸립니다. 요렇게 2개가 걸리고요. 요렇게 2개가 걸리죠. 여기. 그래서 포심이에요. 네. 근데 포심은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돌아가죠. 예, 이렇게. 근데 투심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기 저항력과 만나면서 떨어집니다. 요 방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떨어지진 않는데 가다가 똑같이 가요. 포심하고 똑같이 가는데 살짝 떨어집니다. 요 정도. 공기 저항이 일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투심을 던질 때 요 손가락을 더 쓰냐면 약간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렇게 살짝 좀 누르면 요렇게 가고. 예, 요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이게 투심과 포심이 그립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실밥 잡는 것만 실밥 2개 잡냐 4개 잡냐 차이예요. 그 차이기 실밥 2개 4개 잡냐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네. 포심을 던지는 투수들은 투심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던질 수 있습니다. 아, 투심과 포심은 그래도 좀 쉬워요. 쉽다. 네. 쉽다. 근데 다른 변화구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포심을 던지는 투수가 투심을 배우기는 쉬워요. 쉽고 쉬워요. 왜냐면 같은 빠른 공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의 길이도 다르고 그렇지. 손바닥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고 던지는 커브도 있고 그리고 슬라이더도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뭐 거꾸로 이렇게 잡는 선수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거는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그 손가락의 느낌에 따라서 그립을 바꿔서 던집니다. 네. 그거는 자기에 맞게 던지는 거예요. 자, 82kg 김지영님께서 볼펜데이하고 오프너하고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볼펜데이와 오프너. 그냥 어쨌든 간에 계속 투수를 계속 처음부터 바꾸는 건데. 자, 불펜데이하고 오프너하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 그런데 말 그대로 불펜데이는 지금 그 우리 엔트리에 불펜 투수들이 한 7, 8명 이제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로 경기를 마치는 겁니다. 근데 오프너는 뭐냐? 불펜 투수가 이제 1에 올라옵니다.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오프너는 4, 5번 선발은 1, 2, 3 선발에 비해서 기량이 좀 떨어지니까 그 선수들의 어떤 갖고 있는 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그래서 오프너예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이제 2회나 3회 정도에 이제 등판을 시키게 되면 그 앞에, 그러니까 경기가 딩동댕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팀에서 가장 잘 치는 1번부터 5번까지 주르륵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타자들을 그 4, 5번 선발들은 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펜에 좀 괜찮게 던지는 투수들로 그 선수들을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회부터면 한 7번부터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자범 되면? 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상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선수가 한 6회 정도까지 이제 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 8회 되면 이제 필승조 올라오고 이제 클로저로 마무리. 요거라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불펜 데이는 불펜으로만 경기를 끝내는 거고 오프너는 선발이 들어가네. 4, 5번 선발이 두 번째 투수로 등판을 하는 게 오프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네, 선발이 네. 일단. 정찬우님께서 요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유행인데 드라마처럼 회귀해도 야구 선수를 또 하실 건가요? 장선한테 질문하셨어요. 와이프랑은 저는 결혼을 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네, 그런데 야구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미래를 갔다 온 거잖아요, 과거로. 그렇죠. 그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앞으로 주식이 어떤 게 오를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알지. 그럼 그거 투자 빼고 투자. 그 다음에 한 100억, 한 10억으로 늘렸어. 그거 갖고 또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사면 큰맘 돈 벌 거 아니에요. 뭐 한다 야구를 해요, 제가. 야구는 안 하겠다. 야구 안 하면 미쳤어요, 제가 야구를 하게. 근데 네. 형수님하고 다시 결혼하실 이유는? 와이프가 좋으니까요. 형수님 생각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구밖에 못한다. 아무튼 이 형 이제 야구 안 한대요. 저는 그거 안 하죠. 진도민처럼 살아야지. 뭐 한다고 내가. 야구 안 한대요? 그래. 예. 분당에다 땅 좀 사고, 일산에다 땅 좀 사고, 예. 뭐 저기 송도에다 땅 좀 사고, 그럼 되죠, 뭘.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저희가 답을 정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난 저희가 직문습답으로 소의 어떤 부위로 글러브를 만드는 질문을 저희가 직문습답으로 장사한테 보내드렸는데 하이 아버지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야구 글러브는 가장 튼튼하고 매끈한 엉덩이와 등 가죽을 가공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이렇게 네. 답을 주셨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장스나의 승문 쓱답 즉석에서 만나면서 직문습답 요거 좀 30초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지난주에 일단 2만 원 드려야 되고 네. 지금 저금통이 안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오고 있는 거지.
미국에서 와 저기 저 문구점 하는데 몰라요, 그거 달라고. GPD가 지금 이쁜 거 왜 사? 어차피 뜯을 건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왜 미국에서 오는 거야? 저 새끼 무슨 야 제 뻥치. 야, 무슨- 너 저걸 야, 믿냐? 미국에서 온다는 거? 메이저리그 정보통이냐? 중국에서 중국. 중국이? 야, 중국 거 살려면 우리나라 거 사 그냥. 이씨. 니하오 지금 어쨌든 간에 오고 있어. 정보통은 오는 대로 알았어요. 네, 미국에서 온 줄 알았네. 자 이번 주 질문은요. 지난주는 저희가 그 글러브에 대해서 질문 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는 이제 배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10m짜리 나무를 가지고 배트 몇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작하세요. 네. 근데 그 나무가 만약에 이만큼 10m가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10등분으로 만약에 나누면 10자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무라는 게 그 안에 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 단단한 부위만 골라서 빼서 이제 나무를 만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은 아무래도 조금 그 아래쪽이 좀 단단할 거 아니에요. 예. 위쪽은 아무래도 가지가 이제 이게 이렇게 나무가 되다 보니까 위쪽은 좀 얇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위쪽은 나무 방망이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방망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래쪽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몇 자루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한 5자루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땡. 네. 48.9초가 나왔네요. 자, 일단 이거. 아니, 난해한 질문을 되게 재밌게 받으실 줄 알았더니 되게 진지하게 받으셨네요. 이거. 거의 다큐로 받으셨는데 예능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이게 배트 만드는 게 지금 많습니다. 예, 예전에 뭐 단풍나무. 단풍나무 지금 못 써요. 못 써요. 단풍. 미국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금지시킨지 아세요? 왜요? 그 단풍나무가 그 만약에 그 투수가 이제 강속구를 던지고 막 이렇게 투심 던지고 방망이 부러지잖아요. 부러지지. 그러면 그게 날카롭게 부러진다 그래가지고 단풍나무가 예. 그렇게 부러지다 보니까 이 파편들이 날라갔지. 날라서 투수들한테 뭐 다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단풍나무 안 쓸 거예요. 그래요? 예. 또 이렇게 또 장순아가 몰랐던 얘기까지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재미로 받았는데. 근데 진짜 박학다식하지 않니? 그래서 마지막 지금 댓글이 질문이 비수님께서 쓰셨는데 장순아 진짜 사람이 현명한 것 같음. 이건 현명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강태가 그 맞아. 마지막에 그 맞아, 치킨 맞아.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야, 근데 진짜 박학다식하다. 근데 닉네임이 비수야. 비수. 꽂지 마세요. 네. 본격적으로 MLB파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들이 지금 올라왔는지 증문죽답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습니다. 맨 위에가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강백호 평가 팩포. 이걸 일단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B구단 스카우트는 강백호는 1루수로도 외야수로도 수비력이 평균 이하다. 여기에 타격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장타자도 아니고 교타자도 아닌 애매한 선수 됐다고 냉정한 평가를 전했다. B구단 스카우트래요. 메이저리그. 이건 맞죠. 예, 이거는 강백호 선수가 그래. 사실 우익수로도 그렇게 뭐 수비수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예, 그러니까 좋은 수비를 펼치는 선수라고 보기엔 어렵고, 1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2년간 이제 봤는데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죠. 그리고 리그에 좌타자가 많은 상황에서 강백호가 수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리그가 지금 돼버렸죠. 예. 그런데 뭐 실책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예. 좀 발이 조금 느리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죠. 발도 느리고 이제 신장도 또 크지 않다 보니까 178인가로 알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1루수를 보기에는 예, 좀 좋지 않은 조건들이 많죠. 이거는 정말 예, 잘 본 것 같아요. 장타자도 아니고 교차자도 아닌 애매한 선수가 사실 됐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부상 두 번을 당하면서 발가락 부상도 있어요. 예, 좀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맞아,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그 리그에서 진짜 인정받으려면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이 일단 우선이죠. 네네. 리그는. 근데 진짜 수비도 잘해야 돼요. 중요하죠. 예. 네. 근데 달리기 느린 거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는 진짜 평균 이상의 어떤 그 평가를 받아야지 진짜로 FA 대박을 향해 예,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강백호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홈런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아니 홈런 칠 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스윙도 좋고. 좋으니까. 근데 너무 있잖아. 뭔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강백호 선수 정도면 강백호 선수 갖고 있는 스피드라든가 뭐 파워 정도 생각을 하면 한 2할 한 6, 7분 치면서 홈런은 늘 30개 이상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럼 강백호 선수는 최대 이정우보다 15개. 더 좋은 스피드와 힘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타격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장타는 강백호가 더 많이 때려야 되는데 이정우는 2루타 진짜 많이 때리죠. 홈런 개수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약점을 점점 지우고 있는데 강백호는 약점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에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고우석 평가.
고우석도 지금 평가를 했는데 네. 고우석을 이정우 다음 후보로 분류한 메이저리그 A 구단 스카우터는 고우석의 현재 부위라면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올 시즌 제가 평균 구속을 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152, 3? 요 정도 될 오.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150이라고 한다면 93마일이 조금 넘거든요. 네. 예. 93마일이라고 하면 마무리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마무리 좀 힘들다. 왜냐면 마무리라는 게 구속이 아니라 옛날에 뭐 트레버 호프만처럼 체인적으로 마무리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최근에는 구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볼이 빠른 투수들을 거의 클로저로 1순위로 둬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조금 바뀌었죠, 예전하고. 그런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고우석 선수는 평균 구속으로 볼 때는 조금 미달되는데 고우석은 또 파워 커브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커브. 커브 있고 또 변화고 괜찮잖아요. 네, 네. 슬라이드 괜찮고. 그러면 불펜 투수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네. 야, FA 광풍 12년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은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12년 롯데가 제일 동안에 많이 썼네. 가장 많이 FA에서 돈을 쓴 구단. 그렇게 보면 삼성하고 SSG가 조금 의외인데요. 근데 외부 영입을 안 했다는 거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 내실이 좋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두산, 삼성, SSG가 6위, 7위, 8위인데 이제 쓴 돈으로 봤을 때 우승을 3번, 2번 한 팀이에요. 네. 이게 오히려 안 쓴 팀들이 우승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네. 돈을 쓴다고 해서 다 우승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돈을 것도 많이 쓴 팀 중에 5팀 중에 2팀만 우승을 했죠. 기아 NC. 예, 예. 한 번씩 있고. 예. 아, 그러네. 이거 좀 재밌네. 근데 돈을 제일 많이 쓴 롯데, LG 하나는 그동안에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FA 1, 2, 3위, 영입, 1, 2, 3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보면 이게 FA 영입이 우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머니볼 예, 딱 예, 그런 예, 기록이네. 예, 예, 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 기록은.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지는 건 또 뭐냐면 그만큼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그 내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FA 영입 금액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MLB파크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워낙 반응이 좋아서 장순아에게 또 스승의 손으로 스문스타, 마지막 스문스타. 너 오늘 농구 중계하러 안 가냐? 아니 중계 있다며 3시만이야 지금. 그래서 아니 남사친과 여사친이 존재하나요? 요거 대해서 1분 30초.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고 치면? 네네네.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사의 생각은? 존재가 전 어렵다고 봅니다. 아, 어렵다고 봅니까? 예, 남녀 사이에 진짜를 집어넣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예. 친구 저는- 사이는 될 수 없다? 친구 사이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 될 수 없습니까? 친구를 할 거면 네가 만약 내 와이프야? 둘이 친구를 하지. 음. 우리는 부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동반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여사친을 만든다? 그래서 뭘 한다고 여사친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여사친을 만든다는 거는 와이프한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불륜이 생기고. 네네, 예. 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니까요. 사친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네. 그게 사친이 결국에는 애정이 싹트고 감정이 싹트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우리는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게 또 잘 나갈 때 몰라요. 근데 본인이 힘들 때 위로를 한번 해줘봐요. 그게 얼마나 또 크게 다가옵니까? 친구인데. 근데 와이프가 또 해주는 위로는 그렇게 또 크게 안 다가오는데 사친이 해주는 또 위로는 그렇게 또 크게 다가온다? 예, 희한해. 있었었나봐요. 아니,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사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여자친은 존재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친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거죠. 네, 땡. 야, 1분 40초.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와? 이게 원래 몇 분이었는데? 1분 30초. 아, 그래? 와, 시간까지 이제 기가 마지막에 막힌데. 끝났지, 이제? 예? 질문지 딱 끝났지? 주문주는 끝났는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진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남사친, 여사친은 저는 존재하지 않다. 이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감정에 휘둘려서 맞아.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딱 단절해야 된다. 원천 봉쇄죠. 원천 나는 봉쇄. 같이 목욕탕을 갈 수 없으면 남사친, 여사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원천 봉쇄예요. 원천 봉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질문 집담인데, 장순아가 이거 이 연애에 대해서 그냥 아주 상담사로서 지금. 제가 결혼 21년 차. 와, 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장순아 연애 상담.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볼 수, 자고 채널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너 때문에 지금 방송을 지금 몇 분 하고 있는지 알아? 야구로 한다. 대구로.